날씨도 좋고 잘 주행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사고가 났을까요? 자, 차선을 일단 옮겼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사고가 났군요. 자, 일단 좌회전을 위해서 차로를 변경을 했고요. 지금까지는 뭔가 보이지 않는데 여기서는 확인을 하실 수 있었겠네요. 자전거인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진입한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면 좋아요. 지금 보니까 자전거 운전자가 헬멧도 안 쓴 것 같고 조금 그래도 다치긴 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두 분 과실 비율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써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뛰어 들어와서 조금 양측이 다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박 변호사님부터 보겠습니다. 블랙박스는 과실이 10, 네. 상대방 과실이 90이다. 자, 그럼 서 변호사님 볼게요. 블랙박스 과실이 40, 상대방이 60이다. 두 분 다 어쨌든 상대방 과실이 좀 크다라는 쪽에는 동의를 하셨는데 과실 비율이 약간 보통 좀 변호사님들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오늘은 좀 차이 폭이 크거든요. 네. 이유를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박 변호사님부터 들어볼까요? 네, 우선 뭐 상황을 보면 뭐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하여 주행하는 블랙박스 차량과 네.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뭐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기본적으로 이제 차마로 취급되는데 네. 관련 규정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은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네.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 자전거 운전자가 이 도로를 횡단하려고 했었다면 자전거에서 내려서 네. 횡단보도를 이용하거나 뭐 탑승한 채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제 신호를 받아서 뭐 네. 좌회전을 하던가 이제 유턴을 하던가 했어야겠죠. 그런데 이 블랙박스 뭐 아까 보셨지만 자전거가 신호 대기로 이제 정차 중인 차량 사이에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횡단하다가 예, 블랙박스 차량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제 사고가 난 것인데요. 네.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도로교통법상 차만이죠. 그렇다면 자동차와 차 이런 사이에는 신뢰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상적으로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이제 통행을 하면 다른 차가 신호를 위반한 것까지 예상할 필요는 없다. 그것까지 다 예상하는 책임을 지우기는 수는 없다. 뭐 이런 원칙이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차도 교통법규를 이제 지킨다고 그렇게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전거의 과실이 큰 것이죠. 이 자전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안 되죠. 탄 채로. 네. 만약에 횡단한다면 내려서 횡단보도로 이제 걸어서 그렇게 갔어야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자전거의 과실이 아주 크고 예. 다만 차량도 블랙박스 차량도 지금 뭐 시야가 좀 가린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른쪽에. 그렇다면 이제 좀 그 우측에서 불측에 뭐 어떤 뭐 그 이벤트가 일어날 수 있음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조금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상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이제 이 상대적으로 이 좁은 도로에서 속도를 지금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속도를 별로 줄이지는 않으신 것 같거든요. 갑자기 앞에 차가 없으니까 훅 가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 사고에 어느 정도는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기 때문에 한 10%, 뭐 많으면 20% 정도의 과실은 좀 부여할 수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전거를 발견하고 급 멈추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우선은 그러면 서 변호사님은 블랙박스 과실을 조금 더 이렇게 박 변호사님보다 아주 많이 올려주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게 마지막에 그 영상 보시면은 그 차머리를 약간 이제 돌리거든요. 차머리 약간 왼쪽으로. 네, 왼쪽으로. 그렇다면 조금 더 속도를 줄이셨다면은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습니다. 이때 싹 옮기잖아요. 속도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횡단보도 인근이었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좀 전방 주신 안전 의무가 좀 더 요구되는 구간이었고 차량 신호도 마침 정지 중이어서 저렇게 빨리 가실 필요도 없었을 상태였는데 속도로 인해 미처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하고 있는 자전거를 회피하지 못한 점
못하고 네. 충격한 점을 저는 조금 블랙박스 차량의 과실을 높게 산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사 사례가 이제 법원에서 판결 난 걸 좀 찾아봤는데 네. 이제 주간에 완전 같진 않습니다. 주간에 편도 2차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네. A 자전거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무단횡단하였고 네.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2차로에서 직진하던 B자동차와 충돌한 사고에서 B자동차의 과실을 한 50% 정도로 산정한 건이 있었고요. 예. 또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 과속 차량이 그 좌우 주시 의무나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네. 제한 속도 한 10%를 초과한 과실로 좌우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채 도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비스듬히 무단횡단하던 A 자전거를 충격한 네. 사안에서 B 차량의 과실 한 40% 정도로 산정한 건 있었는데 이쯤 되면은 한 여기도 40% 정도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네. 좀 들어서 좀 높게 네. 본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도 이 부분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차로를 바꾸면서 좀 갑자기 앞으로 네. 속도를 많이 낸 그런 거는 사실이니까요. 근데 뭐 변호사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이 과실 비율은 실제 사고의 과실 비율과는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어디까지나 두 분이 화면을 보고 판단한 의견일 뿐이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자, 궁금한 게 자전거가 자전거 전용 도로를 달리지 않고 도로 갓길 같은 데를 달리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뭐 도로교통법 제13조 2에 따라서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있는 곳에서는 이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고 네. 통행해야 합니다. 즉 길 가장자리 구역을 이제 통행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네. 차도의 우측 차선 그런 곳을 이제 달릴 수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그 고속도로 같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자전거가 통행했다면 이제 문제가 좀 달라지는 것이죠. 이때는 이제 그 자전거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을 아예 달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이제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는 곳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니까 이 부분도 꼭 알아두시고요. 근데 처음에 영상을 봤을 때는 앞에 있던 차량이 사고가 나는 건 줄 알았습니다. 사실 자전거가 처음에는 안 보였기 때문에 검은색 차량 한 대가 뭐 흰 차량 앞으로 좀 무리하게 끼어드는 그런 영상이 있었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과실 비율이 좀 어떻게 될까요? 네, 통상적으로는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일반적인 안전거리 확보와 후행 직진 차량에게 차로 변경을 알리는 방향 지시 등 작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 네. 후행 직진 차량의 지근거리에서 갑작스럽게 차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후행 직진 차량이 이를 예측하거나 회피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네. 차로 변경 차량의 일반 과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 참고 삼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생방송 법률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